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는 금리 발표 있었고요. 기분이 좋다가 월요일 날 드디어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시황 분석 한번 해보겠고요. 엑스텐 2026년 이제 종목들 선정해드리고 있는데 6번째 종목입니다. 테슬라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저도 최애 종목이고요. 올해 테슬라로 진짜 돈 많이 벌었습니다. 테슬라 한번 분석해 보겠고,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 한 4년 동안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었습니다. 반토막도 났다가 더블도 났다가 반토막 났다 더블 났다가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럴 때는 안전마진 전략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안전마진 전략을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해서 좀 분석 좀 해보겠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EV를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PS를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 회사 일이 좀 있어서 트레이딩뷰 공부방을 좀 찍다가 제가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뷰 공부방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초 대비해서 지금 지수들은 나스닥은 20% 넘었다가 이제 금요일자로 19.91%, 그래서 거의 20%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이 16%, 그다음에 러셀 2000이 14%, 그다음에 다우가 13%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술주하고 대형주가 승리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남았는데 과연 이 히스토릭 하이를 다 뚫고 모든 지수들이 전부 고점에서 끝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3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을 향해 수익률은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면 나스닥 100이 117% 올랐습니다. 3년 동안에 대단합니다. 그리고 S&P 500이 73%, 반면에 다우가 44%, 러셀 2000이 42% 올랐습니다. 수익률 괴리가 80%나 납니다. 너무 많이 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2023년부터 시작됐던 AI 혁명의 여파는 결국은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로 이전이 돼서 많은 상승을 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AI 산업은 막 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 4차의 상승이 계속 있을 거다 해서 향후 3년은 저의 전략은 뭐냐? 바이온딥스입니다. 빠질 때마다 열심히 사자, 공격적으로 사자, 빠질 때마다 사자, 빠질 때마다 사자. 이런 전략들이 결국은 확장되는 AI 산업에서 꼭 맞아 들어가는 전략일 거다. 하지만 이제는 종목을 잘 선별해서 사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23년서부터 2025년도까지는 맥7, 즉 대형 IT주들이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 산업이 점점점 이제 커가는 동안이기 때문에 대형주들보다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종목들이 더 수익률이 많이 나는 시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굉장히 기업 분석 열심히 하고 기업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대신 트레이딩도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돼야만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열심히 저하고 하셔서 큰 수익 한번 내보시죠. 자, 섹터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섹터를 보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다 하는 걸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XLK가 연초 대비해서 XLK, K는 기술주 이렇게 읽어서 이거는 기술 섹터 ETF입니다. 24% 올랐습니다. XLC는 C는 뭐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21% 올랐고요. XLI는 인더스트리에서 산업재 쪽이 20%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XLU는 뭐냐? 유틸리티, 이게 15.54 올랐고요. XLF가 파이낸스 14%, XLV는 병원 하시면 이게 의료입니다. 13.47 의료. 예. 그다음 헬스케어죠. 그다음 XLB는 뭐냐? 베이직해서 그냥 원자재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9%. XLE는 에너지 해서 8.8%. XLY는 영 욜로 해서 소비죠. 즉 임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8.32. 그다음에 XLP는 뭐냐? 이 P 필수 소비재. 필수 해서 필수 소비재 2.97. 그다음에 XRE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이 올해 제일 많이 못 올랐습니다. 2.53%입니다. 자, 이걸 쭉 보면 결국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금 많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반도체 공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인더스트리 쪽, 커뮤니케이션 쪽, 기술주 쪽,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에너지 쪽 많이 이제 전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유틸리티 쪽. 가지고 결국은 보면 그 AI 산업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크게 접는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온 딥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산다. 그래서 항상 현금은 조금 비축하면서 이제 내년도는 운용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큰 음봉을 하나 맞았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프로핏 테이킹이 엄청나게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어제 하나의 음봉으로서 결국은 한 8일 전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50일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AV 합선 청충이 이제 지키고 있는 지지대를 확인하러 내려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오면은 또 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한번 들어오면서 쭉 올려줬잖아요. 그럼 이게 좀 더 내려오게 되면 또 여기 한번 올라줄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저점을 높이를 자꾸 올려가면서 내년으로 지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저는 반도체 지수는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 정도 빠지면은요, 그 예전에는 막 그냥 이 변동성이 튀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제도 많이 튀기는 튀었습니다만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15%대는 굉장히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올라가서 끝났어야지 되는데 빠졌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뉴트럴에서 한 3도 정도 빠졌습니다. 4도 정도 빠져서 46이었죠. 그래서 이제 3도 정도 빠졌는데 결론은 뭐냐? 이거는 어떤 악재에 의한 하락보다도 프로핏 테이킹, 연말로 가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빠졌어야 되는데 조정을 좀 받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금요일 날 조정을 받았고 그거는 그냥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어차피 손바뀜이 좀 되는 거다. 시장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말 이익 실현 매물 나왔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잘 월화 버티고 수목금은 좀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 투심은 어제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기관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이런 투심이 막 무너진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많은 기다렸던 매물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이제 5종목 말씀드렸고요. 이제 2026년에 바라볼 추가 5종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저는 최애 종목입니다. 사실은 제가 6월 이 방송 시작하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근데 테슬라도 제가 매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시면 금년도 390불에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마어마하게 빠져서 214불까지 찍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6월에 방송 시작하면서 테슬라에서 그때 이제 처음 매수했고, 그 다음에 매도했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또 매도했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참 열심히 샀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게 다 있죠. 계속해서 분할 매수. 근데 이게 고점을 점점 높여갔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거다 하고 이제 이 지지대를 탔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결국은 많이 올라갈 겁니다 했는데 이 AB 합선을 타고 그대로 올라가서 380불대를 넘어갔죠. 그래서 400불대 넘어갈 때 제가 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빠졌을 때 이때 판 이유는 아무래도 AB 합선에서 굉장히 괴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 사고 또 멀어지면 팔고 그다음에 AB 합선에 이제 걸칠 때 또 사기 시작했습니다. 또 걸치면 사고 또 밑에 좀 이걸 깨고 내려왔을 때 또 사고 샀다가 결국은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이제 포션 조정하느라고 좀 마지막으로 좀 팔았고 그래서 보면 매매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테슬라가 X10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절대 수익을 많이 준 종목입니다. 지금 4,800불을 벌었고요. 매매한 거 플러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수익까지 합친 겁니다. 그러면 포트에서 4.8%의 수익을 내줬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공여입니다. 그래서 보면 좋아하는 주식은 바이앤홀드 맞습니다만 좀 이렇게 출렁일 때는 좀 사고 팔고를 계속하게 되면 이 수익률에 기여하는 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6년은 좀 많이 흔들리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교체도 많아질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공격적인 트레이딩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26년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로그 그래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년 동안의 테슬라의 로그 그래프입니다. 보면 진짜로 2024년도 중간에 한번 바닥 찍고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는 그림입니다. 여기 볼 때는 뭐 좀 빠지는 그림 같았지만 길게 보는 그림화에서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이때도 보면 지금 와서 돌아가서 보면은 와 진짜 매매 되게 잘했네. 바닥에서 사고 꼭지에서 팔고 꼭지에서 팔고 또 바닥에서 사고 와, 제가 봐도 참 잘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굉장히 많이 좀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ABF선 이제 그려보겠지만 한 420불, 400불 언저리까지도 한번 올 수 있고 그러다가 또 500불 터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테슬라는 굉장한 이제 초미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제 서서히 또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수익률이 288%예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요. 테슬라는 그렇게 점수를 많이 안 줬습니다. 다른 이제 종목들 보면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항상 앞서갔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쫓아가고 했는데 테슬라의 경우는 보면 주가가 먼저 가고요. 애널리스트가 나중에 쫓아갑니다. 주가가 먼저 가고 애널리스트가 나중에 쫓아갑니다. 이번에도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한 300불에 머물러 있던 테슬라의 애널리스트의 의견들이 연말에 와서 391불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가가 이제 458불에 있죠. 탑은 600불까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탑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점도 뭐 120불에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올라왔죠. 근데 저는 이제부터는 26년도, 27년도는 아무래도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를 많이 탈 것 같아서 테슬라는 변동성은 있지만 방향성은 우상향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이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을 종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월가와 대중 매체들은요, 테슬라의 이번 분기 자동차 판매량이 몇 대냐, 뭐 마진이 얼마냐, 줄었냐 늘었냐 이런 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테슬라가 숫자로 만약 이런 걸 분석했는데 주가가 450불까지 왔다? 그거는 아니죠. 더 단연코 저는 월스트리트의 관점은 아직도 틀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보느라 숲이 불타고 있는 것, 즉 숲 자체가 황금으로 변하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테슬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선 짚어볼 점은 바로 대중의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테슬라를 그저 자동차 만드는 회사,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만 분류합니다. 그래서 차가 좀 덜 팔리면 이제 테슬라는 끝났다. 경쟁이 너무 심해졌다 라고 패닉에 빠지게 됐었죠.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도요타나 포드를 분석하는 잣대를 테슬라에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회사다, 전기차 회사다 보는 건 애플을 바라볼 때 그저 유리하고 금속 조각 붙여서 핸드폰 만들어서 파는 회사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장이 놓치고 있는 지자 포인트는 테슬라가 전기차라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거대한 에너지와 데이터 플랫폼을 깔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주가 변동은 그 거대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흔들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신호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바로 재무제표의 구석, 자동차 매출 뒤에 숨겨진 에너지 발전 및 저장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이나 로보택시 같은 화려한 뉴스에 눈이 팔려있는 동안에요, 테슬라의 산업용 배터리인 메가팩 비즈니스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터리 판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전력망, 즉 그리드 자체를 재편하는 인프라 사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동차는 경기를 타서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필수제입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는 이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할 때도 회사를 지탱해줄 거대한 현금 창출의 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읽지 못한다면 테슬라의 절반만 보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테슬라가 가진 진정한 경쟁력, 바로 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회자는 예쁜 디자인의 전기차가 아닙니다. 바로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자율주행 데이터로 구축된 벗어날 수 없는 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미에서는 이미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 충전망에 의존하게 되면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주유소이자 통행료 징수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수백만 대의 차량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주행 데이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경쟁사들이 제한된 구역에서 지도를 그리고 있을 때 테슬라는 전 세계의 도로를 A라는 뇌에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고객이 테슬라를 떠나지 못하는 건 차가 좋아서가 아니라 테슬라 밖의 세상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인 독점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업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 바로 잉여현금 흐름입니다. 테슬라는 지금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와 공장 증설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십억 달러의 현금이 남습니다. 빚을 내서 공장을 짓고 이자 갚게 허덕이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테슬라는 자기 지갑에 있는 현금으로 미래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 현금 보유량만 2천에서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빚이 없고 현금이 넘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쟁사가 말라 죽을 때 시장을 헐값에 쇼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장은 잠시 멈칫할 수 있어도 이 현금 요새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찬양만 할 수는 없습니다. 소중한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역시 CEO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일론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행동이나 정치적 발언은 주주들을 정말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가 없는 테슬라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 때문에 주가가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BYD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은 테슬라보다 더 싸게 더 빨리 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자율주행 즉 FSD를 통해서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테슬라 역시 중국 업체들과 피 튀기는 가격 경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그런 자동차 회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강력 매수입니다. 사실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테슬라는 매수를 외쳐왔죠. 단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자동차 회사로서의 현실과 AI 로봇 회사로서의 기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사업의 성장, 압도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데이터 독점력을 고려할 때 지금의 주가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일 기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전기차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며 시장을 떠날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포를 조정하는 뉴스 헤드라인을 믿지 마십시오.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과 그들이 파놓은 깊은 해자를 믿으십시오. 테슬라의 해자는 오늘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를 따라 투자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여 왔지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 X10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테슬라를 X10 안전마진 전략을 썼다. 즉 10% 하락 시마다 매수하고 본전이 되면 절반을 매도했다. 그러면 2022년 1월 2일부터 1월 3일입니다. 1월 3일부터 처음 매수를 하고요. 그때는 주가가 399불 92센트였습니다. 꽤 비쌌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458불까지 올 때까지 계속 사고팔고를 했다. 그렇게 되면 17번 매수를 했고요. 6번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 종목 수익률은 15%가 발생을 합니다. 지난 22년 초서부터 지금까지 가져왔으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사고팔고 안전마진 전략을 쓰게 되면 아주 단순합니다. 10% 하락 시마다 물타기, 본전 내면 절반 매도. 반복해오면 한때는 150%가 넘는 수익률까지 갔다가 현재 149%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종목보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더 보이고 있는 거죠. 역시 안전마진 전략은 이렇게 큰 흔들림이 있을 때 굉장한 효용성을 제공하는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4년간 수익률인데 그거 말고 한번 더 짧게 가보자 해서 매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2022년도 즉 투자 개시를 2022년 1월 2일 날 시작을 하고요. 2022년 12월 30일 날 다 털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보면 S&P 500 지수가 20%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399불 92센트에 시작해서 마감 주가가 123불로 끝납니다. 정말치 69% 거의 70% 가까이 하락을 합니다. 22년도 시장 진짜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요 당시에 보면 12번 매수하고 2번 팝니다. 그러니까 안전마진 전략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69%의 종목 수익률이지만 안전마진 전략을 썼으면 그래도 반토막 납니다. 50% 빠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하는 거죠. 이때는 시장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빠졌기 때문에 물타기만 했던 거죠. 자, 22년 지나서 23년도 연초부터 시작을 했다 하게 되면 이때는 연초에 시작해서 10% 이상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결국은 안전마진은 그 평단을 낮추지 못했고 주가가 빠지지 않아서 결국 같이 와서 종목 수익률이나 안전마진 전략이나 똑같았다. 하지만 2022년 초서부터 가져왔으면은 뭐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났겠죠. 자, 그래서 2023년은 똑같았다. 빠지지 않았으니까 2024년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연초서부터 투자를 해서 1월 2일 날서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말까지 갈 때 지수는 24% 올랐습니다. 24년도. 종목 수익률은 63%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248불에 시작해서 400불에 마감을 합니다. 근데 사고 팔고 6번 사고 2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전마진 전략은 119%가 납니다. 한 2배 종목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게 됩니다. 아, 역시 안전마진 전략 이렇게 좋구나. 그렇지만 한 5번 정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빠질 때 자신 있게 사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보겠습니다. 연초서부터 연초에 379불로 시작해서 지금 458불에 놓여 있습니다. 종목은 21% 올라왔습니다. S&P 500 수익률 16%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번 사고 5번 팔았거든요. 금년도 많이 반토막 났다가 또 더블 났다가 또 막 내려왔다 올라왔다 지금 막 움직이고 있죠. 자, 10번 사고 5번 팔아서 결국은 8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종목 21%, 그러니까 67%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안전마진 전략 10번 사고 5번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안전마진 전략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안전마진을 쓰기 가장 좋은 주식은요. 내용 있고 상승 포텐셜이 가장 큰 종목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테슬라는 미래 주식이라고 제가 6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립니다. 꿈을 먹습니다. 아직도 꿈을 먹는 주식이라서 항상 성장은 열려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꿈만 먹기 때문에 이게 흔들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그래서 좋은 주식 결국 올라갈 거다. 그런데 흔들림이 세다. 안전마진 전략의 안선맞춤 주식입니다. 지금도 쭉 보셨지만 이게 빠질 때마다 사실은 이런 안전마진 전략이라는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충분히 빠졌네 손 나가기 굉장히 힘드세요. 그리고 막 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거든요. 가끔 그럼 못 삽니다. 그리고 반토막 났을 때요 손 안 나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마진을 믿고 정해준 그 포인트마다 그냥 매수 주문 넣으시고요. 들어오면 또 계산해서 또 넣고 또 되면 또 반 팔고 기계적으로만 하셨어도 굉장한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수익 발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전마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제가 좀 오프라인 클래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장중에도 미국장 있을 때 제가 스크린 쭉 이제 생방하면서 뭐 안전마진 전략 한 5개에서 한 8개 종목들 쭉 이제 돌아가는 것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사는 포인트, 파는 포인트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실 때 이런 안전마진 전략 쓴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근데 단 기업은 진짜 좋은 기업에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안전마진 전략 쓰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기업 내용을 보시고 지금 제가 테슬라도 현금 굉장히 많습니다. 암만 무너져도요. 현금 투여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왜 메타도 2025년도에 무너졌잖아요. 그때도 보면 회사 내에 현금 진짜 많았습니다. 여기는 죽을 수가 없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선별해서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워렌 버핏처럼 뭐 기업 읽기 이런 걸 하는 거는 뭐냐 적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기업들을 기본적인 거를 분석을 하셔서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정성이 있느냐
캐시가 충분히 있느냐, 앞으로 돈 벌어들인 게 충분하냐, 투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투자가 과연 과하냐 안 하냐, 이자가 얼마나 나오냐 하는 거 진짜로 필요한 항목 조금씩만 느끼시면서 같이 호흡을 하시면요, 트레이딩 하시기 훨씬 쉬우십니다. 그만큼 믿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내년도에 이제 26년도부터는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가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6개월 동안은 전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셔야 됩니다. 뭐 해서 오늘도 지금 이제 EPS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EV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하시면은요, 주식 보시는 눈들이 조금씩 커지시고요, 이제 굉장히 편해지십니다. 그리고 뭐가 생기느냐, 결론은 어느 순간에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주식은 이렇게 투자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깨우침을 가지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너무 생기세요. 그렇게 자신 생길 때는 어떤 기분 드시는 줄 아십니까? 빨리 장 좀 빠져라. 그럼 내가 좀 사게. 이 주식 너무 비싸. 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주가가 안 빠지지? 이런 생각 드실 때가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EPS 주당 순이익 말씀드리고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실 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지표입니다. EPS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EPS는 Earning per Share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주당 순이익이죠. 즉 한마디로 내가 가진 주식 딱 한 주가 1년 동안에 얼마나 벌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주주로서 내가 가져갈 몫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숫자이죠. 자, 계산 공식 딱 10초만 보시겠습니다. 전체 순이익에서요, 우선주 배당금을 뺍니다. 이걸 전체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만요. 왜 우선주 배당금을 뺄까요? 우선주는 경영에 참여할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은 먼저 챙겨갈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채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는 셈이죠. 즉 걔네 몫을 먼저 챙겨주고 남은 돈이 진짜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우선주 배당금은 뺍니다. 이걸 주식수로 n분의 1로 한 게 바로 EPS입니다. 전체 이익에서 주식수 n분의 1로 나눠준 거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한번 맞춰보시죠. A기업은 50억을 벌었고요, B기업은 80억을 벌었습니다. 어디가 좋은 회사일까요? 단순히 금액만 보면 B기업 80억 벌었으니까 더 잘했네, 좋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수를 봐야 합니다. 계산기를 들여보면 A기업 EPS는 4불 80센트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수가 100만 주가 있습니다. 근데 B기업을 보면요, 주식수가 200만 주가 됩니다. 그럼 이걸 나눠보면 EPS가 3불 85센트가 나옵니다. 덩치는 B가 클지 몰라도 주식 한 주당 돈을 벌어들인 효율성은 A기업이 훨씬 알짜배기란 얘기죠. 우리가 EPS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 EPS는 언제 오르나요? 회사가 돈을 더 잘 벌면 당연히 오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주식수의 변화로도 오를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케이크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케이크 이론이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크기의 케이크인데 조각수가 달라진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생일 케이크 크기 똑같은데요, 파티에 막 모르는 사람이 막 들어옵니다. 이게 뭔가요?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내 케이크 조각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내목이 줄어드니까 이거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안 좋은 거다 하고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이유이죠. 반대로 회사가 주식을 사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티에 오는 사람들이 쭉 줄어듭니다, 수가. 그러면 나한테 분배되는 계획이 커집니다. 내 몫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 상승을 부르는 강력한 호재가 되는 겁니다. 자사주를 산다고 치면은 EPS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 밑에 나눠주는 수가 줄어드니까요. 자, 실제로 자사주 매입 효과를 숫자로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회사가 이익을 그대로 유지해도 시중에 풀린 주식을 줄여버리면요, EPS는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15%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그럼 EPS는요 18%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는 한 12% 정도 주가가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기업의 가치도 오르고 주가도 상승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이거를 정말 잘합니다.
애플 같은 데도 잘 하고 있죠. 자, 그럼 EPS 장점 한번 보시죠. 기업 간의 수익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퍼를 계산하는 기초죠. 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퍼를 말씀드릴 텐데요. 퍼 산출의 핵심 요소로 이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주주 몫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돼서 투자 판단의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한 주당 너 얼마 벌어? 수익성이 어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EPS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EPS는요, 빚이 얼마나 있는지, 현금이 진짜로 들러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끔 나쁜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요, 인위적으로 EPS 상승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은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EPS의 한계는 있다. 그렇지만 EPS는 기본이니까 꼭 아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EPS는 투자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EPS가 우상향하는지 보시되 반드시 매출이 늘었는지, 빚은 적당한지, 현금은 잘 돌고 있는지 함께 체크하는 숲을 보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EPS 어떠셨나요? 한번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도 들어보고 이런 점도 있었구나 하는 걸 이게 이제 깨우침이세요. 자꾸 반복적으로 들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본인께 되십니다. 자, 트레이딩 병법방 오후에 제가 방송 올리겠고요. 여러분 오늘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은 항상 출렁 갑니다. 하지만 지금 AI 산업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다음에 AI가 새로운 또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성장이 있고요. 성장이 있으면 항상 주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장이 좀 빠지더라도 자신 가지시고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리고 기업 분석도 좀 해보시고 한번 같이 그 기업을 믿고 가신다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일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